월요일 시험지 안 받았던 사람 있지? 혜진이 안 받았어. 월요일 시험지 안 받은 사람. 점수 공개할까? 아니. 민욱이 24점. 송선준. 성준이 어디 갔어? 성준이 어디 갔어? 운동 고등학생 아직 똥 싸러 갔어? 아니 화장. 가는데 그럴걸요? 55점. 와 씨. 지원이 누구요? 30점. 우와. 성준이 23점. 55점이 동호 10점. 괴물인가요? 민준이 저 안 봤는데요? 누구야? 아 준수 10점. 다행이네. 나 빵점. 민준이 20점. 나 빵점이야. 나 규민이 나 거기 20점. 무시하도 안 했어. 이거 부분점. 승호 42점. 준서 35점. 아니 이걸 갖다 보시네. 나이스. 태양 35점. 민우 41점. 주한이 32점. 백동근 100점. 빵점이. 빵. 100점. 아, 진짜 빵점이야. 수고 안 왔지. 예성이 31점. 뭐야? 내거 31점이요? 아, 31점. 1등 선준이. 어떻게 쌤? 너 1등이라고. 뭐? 4, 2. 우리 다 공유했어. 난못 들었어. 백동근 연속 빵점 2번. 토탈 3번 빵점. 너무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1등. 55점이 누군데? 예. 아니요. 송선은 아니야. 근데 아직 운동 못 찾고 있어. 송선은 5개 맞았다고 했는데 나한테. 아, 괴물이야. 에휴. 하면 몇 점이지?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지옥에 나오는 차이도 실수를 우리가 진짜. 너무 슬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기록법칙까지 했나요? 네, 자기가 완전 기록법칙 갖고 14음 나오는 거 해드렸었죠? 네. 자, 전기 에너지라는 얘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니다. 학교 가서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시험 점수하고 비슷해요.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한 사람들이 1등급 예정이 보통 한 80점대. 그리고 80점대에서 70점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다다닥 모여 있어요. 유시험지요? 어? 유시험지가 8점대가 나오고 1등이라고. 요 시험지는 아마 70점대 나와야지 1등급 될 거예요. 고로 1등급 아무도 없다. 따라서 1등급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에 531쪽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자, 이런 게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백동건 밤에 톡만 보내지 말고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열심히 해라. 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톡은 왜 보내니? 어차피 빵점 맞을 거면서. 준수, 네? 제발 톡 좀 보내지 마. 아, 오르긴 했잖아요. 10점? 아이, 저는 빵점이었다 10점 내서 몇 반전이에요. 배 올라니? 무한대 배 올라니? 그쵸. 아휴, 열심히 하면 되겠죠. 야, 규민이도 20점 맞았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지금 약간 등에서 땀나요. 송선준 똥 싸러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제가 오줌 싸러 갔을 때 어디? 칸에 누가 있었는데 그 2층에 똥 싸러 아니 2층이 아니라 3층에 똥 싸러 갔을 거예요. 7층 할 수도 있어. 7층에 누가 한 명 있던데. 그 냄새가 선호 냄새였어?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왔어요. 아. 4층에서 나왔어요. 자, 전기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전기에너지. 자, 여기 회로가 있어. 저항이 어린 회로가 있다라고 해. 자, 이쪽에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다라고 하지. 자, 이 양단 간에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지. 양단 간에는 V라는 자,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칭찬해 주려고 선우가 1등 했잖아. 자, Q 곱하기 V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Q 곱하기 V다. 자, 이때 Q라는 녀석은 전류의 정의에 의해서 IT 곱하기 V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자, 여기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바로 누가 돼? 해준 1만큼 에너지가 자, 공급돼져서 에너지 E라고 하는 것은 ITV다라고 얘기하지. ITV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게임 중계한 방송. 박찬호 경기 처음으로 중계한 방송. 몰라요? 인천 방송입니다. 인천에 방송국이 하나 있었는데 방송 3사의 방해로 없어졌죠. 자, 그게 ITV야. 그래갖고 옛날 선배들은 전기에너지 하면 인천방송 ITV 해갖고 다 기억하고 있었죠. 자, 얘는 온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I제곱 RT. 얘는 전류가 일정할 때 사용하면 엄청 편리한 식이야. 전류가 일정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고, 또 R분의 V제곱 T라고 해. 얘는 전압이 일정할 때 사용하면 엄청 편리한 식이다.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줄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줄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줄열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열이야. 좀 전에 얘기하셨네, 화학쌤이. 열은 곧 에너지다. 주로 단위만 달리 쓸 뿐이지 열이 곧 에너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밖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Q라고 이야기할 때 얘는 똑같이 뭐라고? ITV I제곱 RT R분의 V제곱 T다라고 써주는데, 자,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얘는 줄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1칼로리라는 게 몇 줄이라고 하지? 4.2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Q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귀찮으니까 나중에 이거 환산해서 써주는 게 좋은데, 자, 1칼로리, 이게 칼로리 단위로 나오면 얘는 4.2씩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 곱해줘야 되겠지. 4.2 ITV. 자, 그리고 또 여기 칼로리로 계산하려면 나눠줘야 되지. 4.2 분의 1 곱하기 ITV, 또 4.2분의 1 I제곱 RT. 얘는 4.2분의 1 곱하기 R분의 V제곱 T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쓸 땐 단위 뭘 사용한다? 칼로리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굳이 이식 외우지 말고 줄로 환산해서 줄을 칼로리로 다시 환산해 주면 되겠지. 줄로 계산해서 칼로리로 환산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전력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력은 기호로 P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파워야. 우리 이거 봤는데 어디서 봤지? 파워 어디서 봤니? 파워 어디서 봤지 이거? 힘. 파워. 파워가 힘이야? 인류. 일률이지. 얘는 전기에서의 일률이야.
자, 전기에서 일률이라고 하고, 자,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에서 일률이라고 하고, 얘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은 보통 1초라는 자, 단위를 쓰고 있지, 그지? 이런 시간 쓰고 있어. 단위 시간 동안 공급된 또는 소비된 전기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공급된 또는 소비된 전기 에너지야. 공급된 전기 에너지 하게 되면 공급 전력, 소비된 전기 에너지 하면 소비 전력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단위는 줄 퍼 세크인데 얘를 뭐라고 쓰기로 했었지? 우리 전에 와트라고 쓰기로 했지. 얘를 기호로 나타내주면 전력은 P라고 해서 파워야. 얘는 T분의 2가 돼버리겠지. T분의 2가 되니까 얘는 T분의 ITV가 돼버리니까 얘는 IV가 돼버리고 I제곱 얼 또는 얼분의 V제곱이라고 얘기한다. 단위 와트이다. 얘는 비교할 때 어떨 때 비교하면 좋냐? 얘를 사용할 때는 주로 같은 회로인데 다 성립해. 물론 다 성립하는데 편리할 때가 언제? 그냥 단순 비교를 위해서 사용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사용하면 돼. 직렬 회로에선 전류가 항상 일정하잖아. 그래서 직렬 연결 회로에서 엄청나게 편하고, 이게 자,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할 때는 자, 전압이 일정할 때 병렬 연결식에서 매우 유용하다라고 해줄 수 있어. 비교할 때는 이거를 따라올 게 없다. 좀 이따가 비교 한번 해보시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1와트라는 녀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와트라는 것은 자,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를 흐르게 할 때 공급된 단위시간 동안 공급된 에너지다라고 표현해. 어우, 냄새. 진한 향기가 나는데. 송선호 1등. 1등. 야, 이 두골 브레이커야. 갖고 안 하고. 진짜 1등. 진짜요? 55점. 마지막 문제 틀린 사람들 진짜 실망할 거야. 마지막 문제 틀린 사람. 얘가 그런 할까요? 진짜 실망할 거야. 풀어주고 그것도 자세히 풀어주고 몇 분 후에 시험 봤지? 자세히 풀어주고 한 2시간 있다 시험 본 거지? 야, 멋있어. 반가웠어요 시험 보는데. 어? 마지막 페이지 딱 넘기는데 반가웠어요. 반가우면 뭐해? 저 근데 맞았는데요. 그 제가 쓴 나제임을 제가 스몰해서 봐서 이 M 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자, 이때의 전력을 의미해 줍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 한 10년 정도, 10년? 15년 정도 전인데, 그때는 고등부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었죠.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는데, 그해 여름에 올림피아드 직전에 포항공대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녀석이 포항공대 경시대회 나가기 직전에 문제 하나를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갖고 풀이를 해줬어요. 풀이를 해줬어. 애들 전체로 1학년, 2학년 다 풀이를 해줬는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래갖고 올림피아드 직전에 야 이번에 포대에서 이거 나왔었으니까 한번 봐 하고 또 풀어줬어요. 근데 그게 올림피아드에 나왔어요. 됐어요? 큰 문제로 하나. 새끼로 세 개인가 새끼가 있는 아이를 내줬는데 한 명 맞췄어요. 걔가 은상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작년에 이게 나왔었는데 애새끼들 참 너무하더라. 이거 나왔었는데 틀렸어 해갖고 시험 보기 전날, 전전날 두 차례에 걸쳐서 풀어줬어요. 한 명 빼고 또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거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나올까? 근데 또 풀어줬어요. 시험 직전에. 또 마치네 아무도 없어요. 생각에 안 나올 걸 생각하고 너무 야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해도 전날 전날 푼 거면 대충 기억날 거야. 심지어 3번 들은 새끼도 있어. 참 어이없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1와트라고 한다. 또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또는 소비할 때 자 그때의 전력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 그래서 이것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력을 이야기해 줄게. 자, 이런 걸 한번 전력에 대한 연습을 한번 살펴보자. 자, 전력의 연습을 한번 보기로 할게. 요즘은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운데 백열종구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백열종구 본 사람 있니? 최근에 본 사람 없지? 백열종구가 흰색 뿔인가요? 주황색 뿔? 시골 갔을 때 별로 어디 시골? 어? 고창 쪽에 근데 고창에 아직도 백열종구가 있어? 그 어떤 되게 낡은 약간 벽돌로 된 어디 그 어떤 그래요? 뭐 보면 뭐에 빵점인걸. 자, 모든 전기기구를 보면요,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어. 전격 전압은 우리가 그 전원에 꼭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잘못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 소비 전력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어. 모든 전기기구에는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간단한 예를 한번 보자. 문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100V 50W라고 해볼까? 100V 50W라고 써 있어요. 이 100V 50W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얘는 P는 VIG. 그쵸? 자, P가 얼마야? 50W야. 50W는 100 곱하기 I야. 따라서 I는 얼마가 되죠? 0.5A야. 이 전기기구는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가 0.5A라는 뜻이야. 이거를 추가해버리면 전기기구가 타버려요. 타버리니까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휴즈 같은 걸 넣어주는데 요즘 휴즈 장치도 보기 힘들지요. 휴즈도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얘는 V라는 녀석은 I-얼이야. 자, 일반적인 전기기구의 저항을 알려줄 수 있는데 얘는 100V에 연결했더니 2분의 1A가 흐르는 전기기구래. 따라서 얼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00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옛날에는 이거에 관계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써. 안 쓰고 하나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두 번째 연습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있대. 전구로 표시해 주자. 백열전구라고 하자. 자, 여기에 100V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야, 25점 조용해. 3점. 내가 2.5번 시켜줬니? 23점 조용해. 민욱이한테 1점 차이로 줬어. 뭐라고? 민욱이한테 1점 차이로 줬어. 자, 100V에 100W야. 100V에 100W. 여기에 100V에 얘를 50W 쓰자.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빵점인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다 희망은 있어요. 점수 올리는 건 쉬워요. 올릴 게 전혀 없다면 모를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얘가 100V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100V에 50W고요. 얘는 100V에 100W라고 해요. 자, 이 전구를 A, B, C, D라고 할 때 얘네들의 밝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이 밝기는요, 밝기는 전력이 클수록 더 밝다라고 얘기해요. 전력이 클수록 더 밝다. 자, 그렇다면 자,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 계산 먼저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 병렬 연결이니까 둘 다 모두 몇 볼트가 연결되지지? 100V. 그럼 얘는 몇 와트야? 50W가 되고 얘는 100W가 될 거야. 이해해요? 그러면 CD 중에 누가 더 밝아요? D가 C보다 더 밝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앞에 아이들 문제야. 앞에 아이들은 이걸 이용해서 저항값을 계산해 줘야 돼. R이라는 값은 P분의 V 제곱으로 구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몇 옴짜리야? 얘는 몇 옴이야? 200옴이 돼버리고요. 얘는 몇 옴이 돼버리니? 100옴이 돼버려요.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다면 전압은 몇 대 몇으로 걸리니? 2대 1로 걸리겠죠.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몇 볼트가 걸리게 되지? 얘는 3분의 200볼트가 걸리고요. 얘는 3분의 100볼트라는 전압이 걸리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보다 어때? 낮은 전압이 걸리는 거지. 따라서 이 전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얘들보다 어때? 전력값이 자체가 작다라고 얘기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전력이란 녀석은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에 비례하네. 저항이 클수록 전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몇 배만큼? 2배만큼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둘 중에 밝기가 더 밝은 건 누구야? A가 B보다 밝다라고 해. 하지만 A와 이쪽에 C가 같은 역할이지. 50W짜리. 얘는 100V가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이 얘보다 어때? 작지. 따라서 가장 밝은 건 D, C, A, B 순서대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전력값 구해라 라고 하면, 자, 굳이 전력값 구하라면 이거 나누기 이거
아, 이거 제곱 나누기 이거, 또 이거 제곱 나누기 이거 해주면 되겠지. 얼분의 V제곱. 얘들은 각각 50W 배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옛날 유형이야. 최근에는 잘 안 내주는 유형이고요. 자, 이번에는 전력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전력량은 중학교 과정에 가장 맨 뒷단원에 나오지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했다 칠 건데 전력량을 보자. 얘는 일종의 에너지야. 그냥 전기 에너지의 일종이다. 전기 에너지에 대한 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P는 T분의 2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E는 P 곱하기 T라고 써줄 수 있겠지. 단위는 줄이란 단위를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와트시란 단위를 많이 써주고 있어. 영어로 와트 아워야. 와트 아워라 그래서 와트시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 이 와트시란 녀석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 1와트시라고 하는 값은요, 1와트의 전력으로 1시간 동안 공급한 전기 에너지야.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가 되니까 와트는 1줄 퍼 세크 곱하기 3600초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600줄이라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 킬로와트시라고 나왔을 거야. 킬로와트시라고 나왔는데 W는 대문자로 써야 돼, 여기서 항상. 자, 그래서 1킬로와트시라는 것은 얼마? 1000와트시가 돼버리고요. 얘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라는 에너지를 갖는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요금이 보통 요즘 뭐 100kW시 내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 그걸 줄로 환산했다고 생각해봐. 이거 곱하기 100이야. 그럼 사람들이 과학적 표기법을 모르지.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라고 쓰는 걸 우리는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거든. 과학적 표기법은 대학 나와도 문과인 경우에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걸 숫자로 나열해서 써? 어이, 골 아프다. 간단한 값으로 바꿔 써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지. 그래서 간단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 와트시라는 걸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 예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 문제들은 어렵진 않아. 문제들은 어렵진 않은데 예제들을 위주로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자기장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작용에는 전기작용, 열작용,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기작용이라는 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봅니다. 자, 전류에서 나타나는 자기작용을 봅니다. 첫 번째, 자기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자기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 자, 첫 번째, 자석에 관해서. 자석이라는 녀석은요, 자, 책이 잘못됐어요. 철, 니켈, 크롬이 아니고 코발트야.
철, 니켈, 코발트야. 얘들은 사촌지간이야 모두 다. 자, 이거와 같은 금속들이 금속들을 당기는 성질이야. 자, 나중에 자성이라는 게 추가로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그걸 보고 결정해 드리도록 할게. 자, 이런 성질들이 우리 자성이다라고 얘기해. 그럼 자석이라는 물질은 뭐니? 자성을 띠는 물체야. 자, 여기서는 옛날 표현이라서 자성을 띠면 자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성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과 같은 자성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강자성을 띠는 물체를 자화시켰을 때 그 자화된 물질이 바로 자석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시작되는 그 위치 또는 끝나는 그 위치야. 자기력 선이. 그래서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N극과 S극이라는 자극이 있다라고 해. 자, 어떤 책은 번역을 할 때 북극, 남극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극이 될까? 이 N극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북쪽을 가리키는 극이야. 자, 그리고 S극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가리키는 극이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이 극들이 나타난 이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대요. 지구에는 지리적인 북극과 지리적인 남극이 있겠죠. 자, 얘는 지리적 북극, 얘는 지리적 남극이 있어. 자, 이때 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언저리에 비슷하게 이렇게 자석의 극을 갖게 된대요. 이때 얘는 S극이 있고 이쪽에 N극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자기 남극, 얘는 자기 북극이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남극, 자 북극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자석을 갖다 놓고 철가루를 뿌려놨을 때 그 철가루가 이어지는 그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나침반을 가져다 놓습니다. 나침반을 갖다 놓는데 나침반이 바로 자석이 되지. 이때 이 자석의 N극은,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죠. 자, 그 다음에 나침반의 S극은 남쪽을 가리켜서 S극, N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지구의 완전한 지리학적인 극과 자석의 극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 자남극은 캐나다 북부 지방에 있고요. 자북극은 호주의 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더라. 옛날에 선생님이 다큐를 보다가 배꼽 잡고 웃었는지 울었는지 모르겠어. 너무 웃겨서 울었는지 되게 웃긴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굉장히 유명한 탐험가가 한 분 계세요. 세계
사람 오지 탐험을 하잖아. 생존 전문가니? 맞긴 할 건데. 정글의 법칙의 왕이잖아, 걔가. 응? 우리나라에서 세계 모든 극지를 다녀오고 히말라야 14봉을 다 완등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어몽길 전분이야. 그 사람 맞아. 맞나요? 허용을 허재라고? 허용우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 허용우라는 분이 북극, 남극도 다 갔다 왔어요. 이때 북극을 탐험을 갈 때, 북극은 꼭 겨울에 가거든. 남극 탐험은 남극의 여름에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가. 왜? 남극은요, 평균 온도가 영하 50도 정도 된대죠. 대륙에서. 영하 50도 이내라고 해. 그거보다 더 낮대. 그래서 겨울 쪽에 못 가. 우리나라 여름에 못 가. 가면 죽어. 거기 세종기지 같은 기지들이 있죠. 거기 주재하는 사람들도 남극의 겨울에 6개월 정도는 나옵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지. 선생님이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준비하는데 공부 더럽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광고가 났더라고. 거기에서 세종기지에서 직원을 모집하겠대. 6개월짜리. 얼마나 좋냐. 6개월 동안 그 세계에 가갖고 혼자 공부하다 올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근데 아무래도 만화 가게가 없어갖고 심심해서 안 갔는데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야. 그래갖고 그쪽 가려고 했는데 갔다 온 분이 너무 힘들어서 학을 띄어서 못 가겠대. 딱 6개월만 계약하는데 왜 6개월이냐고 물어봤더니 여름철에만 가 있는데. 이해해요? 여름철에만 가 있더라. 그래갖고 물리학과 뽑긴 했는데 안 갔어요. 근데 이 허용우라는 분이 북극을 탐험을 갔어. 북극을 탐험을 갔는데 개썰매를 끌고 가더라고. 막 가는데 갑자기 이제 다큐의 거의 끝자락에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신반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한다. 이곳이 북극인가 보다. 그 순간 선생님은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했어요. 왜? 그 멘트가 사실이라면 허용호는 여기를 간 게 아니고 여기를 간 거야. 이해해요? 과학적 오류죠. 이해해? 그럼 옛날 분들은 그 이전에 아문센, 피어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북극을 찾아갔을까요? 그때 자기장은 여기 있었다고? 야, 이사 온 거야? 변해도 바보 새끼야. 그러면은 그 사람 있을 때가 딱 거기 북극에 있을 때야? 북극성의 고도를 보고 알게 됐죠. 북극성 고도가 얼마? 90도란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이곳의 고도를 보고 북극인지를 알게 됐대. 그럼 허용호라는 분은 아나운서의 멘트하고 다르게 어떻게 북극을 찾아갔을까? 허용호라는 분이 찾아간 방법, 나침반 갖고 못 간다니까? 그렇죠. GPS를 보고 갔다고 해요. GPS. 우리 예전에 세종기지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죽었죠. 이때 마지막 발견된 사람의 시신이 GPS 장치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GPS가 이게 생명이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껴안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려진 바와 다릅니다. GPS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GPS는 물에 빠져도 뜰 수 있도록 거기 주변에 튜브 같은 게 있어서 항상 뜰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왜 이걸 잡고 있었을까요? 몸이 가라앉으니까 뜨려고 잡고 있었어요. 개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잡고 살기 위해서 버팅긴 거죠. 근데 여름에도 온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너 사람 죽었는데 지금 웃고 있니? 자, 그래서 자극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한편
분자자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에는 분자자석이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은 표현을 바꿔줍니다. 요즘 표현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얘를 자기 모먼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모먼트라고 부르고 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막대 자석을 잘라보기로 했어요. 막대 자석의 한쪽은 빨갛게 칠해 놓고 N극이라고 써 있고 다른 쪽은 파랗게 칠하고 S극이라고 써 있죠. 그쵸? 자, 이때 쇠톱으로 절반을 자릅니다. 절반을 자르면 빨간 아이 전체가 다 N극이 되겠지. 그쵸? 아니에요? 왜? N극이라고 써 있잖아. 반대편이 왜? 아니 말을 똑바로 해봐. 반대편은 왜? 잘 모르겠어요. 헐. 자, 얘는 항상 반대쪽에는 N극과 반대극이 형성이 되져요. 또 잘라봐요. 또 잘랐어요. 이번에는 N극 중에 N극을 잘랐으니까 이쪽에 N극이 오면 이쪽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N극 오는 거지? S가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도 항상 N극 그리고 S극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해. 이런 의미에서 분자자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분자자석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자, 중학교 과정에 우리 자기장 생기는 모습 약간 배운 적 있지요? 그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 원자핵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개념으로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이 주변에 누가 돌고 있지?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돈다라고 할까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자. 전자가 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전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원의 형태로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N극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얘는 자극이 어떻게 나타나?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자, 이런 자성을 갖겠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얘를 뭐라고 합니까? 기본적인 원자 상태에서의 자석을 갖는다라고 해서 자기 모먼트가 위쪽 방향에 자기 모먼트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 모먼트를 분자 자석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좀 더 쉬운 거의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얘를 분자 자석이라고 썼는데 엄밀하게는 자기 모먼트라고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한편 자기 유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기 유도. 자, 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형태는 다르지만 강자성일 때, 상자성일 때, 반자성일 때 모두 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갖게 돼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기 유도는 자, 강자성에 자기 유도를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강자성, 상자성 쪽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어요. 강자성, 상자성 모든 물질은 세 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준수는 매우 졸린 표정으로 앉아있고 이렇게 어떻게 시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수업을 들을까? 그러니까 잠이 오지. 되게 진지하게 남들 다 앉아있는데 혼자서 다리 다 꼬고서는 끌적끌적 머리속에 들어가겠니 백동근? 빵점 마스터. 입학하시면 개념보다 문제 풀어주시면서 나오시는 학교 내용을 한번 보고 학교 내용하고 우리가 했던 거하고 많이 겹치면은
내용 조금 제껴놓고 문제 위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이 상당히 상이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물리 2가 내용이 다 상당히 생소한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거로 나가면 그걸 또 잽싸게 또 쫓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첫 주 보고 결정합시다. 갑자기 매번 바꿔보러 갖고. 그래도 시험 문제는 똑같아. 큰 문제 10문제에 새끼 문제가 딸려 있는. 그래서 약 30문제 정도의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너네 맡기로 한 선생님이 알기로는 굉장히 자료를 많이 주실 거야. 학교 자료 내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약 50% 이상을 출제를 하실 거야. 자, 그러면 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얘기해 보자. 동글뱅이 3이구나. 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 강자성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 강자성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자성 물체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쇠, 못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철로 된 것들, 철, 니켈, 코발트로 된 녀석들이야. 얘네들은 원자 구조가 저런 의미에서 자석을 갖게 되는 거지. 화살표의 끝부분이 N극을 의미해 주고요. 화살표 시작하는 부분이 S극을 의미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쪽에 여러 가지 다른 원자들과 얘네들이 교한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교한 결합이라는 걸 해서 굉장히 부정형적으로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이 상태에서 각각의 영역에 특별한 자기 모먼트 방향을 갖게 돼요. 누구를 예로 든다고? 강자성을 예로 들었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는 이 합이, 전체 합이 뭐가 되지? 이런 구역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내부의 합이 뭐가 돼? 0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상태에서는 자석을 띄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석의 성질을 띄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외부에서 자기장이 걸어져요. 외부에서의 자기장이 있게 돼. 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 모먼트는 나침반처럼 나란하게 배열하려고 합니다. 나란하게 배열한대. 민준아, 눈 떠야지. 민준아, 20점 갖고 어떻게 잠을 자, 20분. 막 점수 까발릴 거야, 이제. 여학생들만 빼놓고. 그래. 아니 진짜 제 것도 깠어요. 갔다 온 근데 너 이미 너가 탔지 않았어? 아니 오빠 쟤네들 깠다 해서 자, 그러면 선호 55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우였니? 아, 승호였니? 승호 45점이었니? 42점? 41점? 35, 35. 안 보고 25였니? 30이었니? 어? 아, 예성이 말이야. 31 빵점. 25점, 10점, 22점, 20이나 3이나 20점, 30점, 55점. 주한이 25점, 15점, 32점, 2등. 아, 2등. 공동 3등. 태양이도 35점이지. 자, 동호 봤어도 뭐 똑같을 거야. 동자 들어가면 점수 잘 못 받잖아.
억울하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싫은 게 누구는 이렇다더니 하는 게 제일 싫어해. 나만 잘하면 되지 왜 누구하고 비교해? 어?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아이가 있다. 인천과학고 12기 아니다. 11기아인데 전에도 얘기한 애 같은데 수업을 해달라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연수에 선생님 학원에 수업할 때인데 수업하기 전에 미리 애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거의 다 인천 시내 뭐 인천대학교 영재 학급이 있었거든. 영재반 수업. 거기 듣는 애들이 거의 공통으로 해. 거기 있는 애들이 거의 과학고 갔기 때문에 애들이 다 안단 말이야. 얘는 어떤 애야?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개우면 저 나갈래요. 왜? 그 정도야? 그랬더니 그게 싫어요. 그래갖고 아이 새끼야 그래도 다니면 내가 받아야지. 그래놓고 있었는데 와 상담을 오셨어.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그래갖고 뭐 처음에 뭐 수업 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수업 언제 들어오세요. 그런데 선생님 보통 상담을 15분 내에 다 끝내요. 엄마들이 학원에 오래 있는 거 싫어해. 특히 인천과학고 4기하고 6기에 엄마가 있었거든.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원장이야 병원. 근데 아침에 설거지만 끝내시면 학원에 출근을 하셔. 그래갖고 학원에서 저녁 때까지 수업할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리고 학원 쪽에다가 상담실에 수업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큰애 때는 선생님이 그 학원 간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갖고 해줬어. 근데 나중에 너무 귀찮아. 왜 귀찮아? 다른 엄마들이 항의를 해. 다른 엄마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얘한테만 맞춰주는 거 되게 싫어해야지. 다 막 비슷비슷한 애들이야. 그래갖고 얘 엄마는 얘 동생을 받을 때 얘 동생이 무지자라는 걸 알고 있어. 딴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무지자라는데 갑자기 선생님은 학원에 오겠대. 그래갖고 내가 약속을 걸었어. 내가 그때는 학원에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출근을 했거든. 만약에 이 엄마가 내가 출근하는 이후에 학원에서 보이면은 내가 학원을 그만두겠다. 근데 그 학원의 매출액의 절반이 거의 선생님 수업이거든.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그만둘게. 그 조건으로 받았어. 그리고 그 엄마를 언제 처음 봤냐면 그전엔 계속 보다가 언제 처음 봤냐면 시험 보는 날. 그때는 이제 경시대회가 있으니까 시험 보는 날 형은 시험을 열심히 했는데 좀 못 봤어. 동상밖에 못 받았거든. 근데 이 녀석은 워낙 뭐라고 해야 돼? 물리 쪽이 탁월해. 물리 쪽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엄마 걱정을 되게 하더라고. 얘 정도 되면 은상 최우상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먹을 거나 해주세요. 집에 오면 먹이라고. 그래갖고 얘가 최우수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 11기 엄마가 와갖고 30분이 추가되네? 근데 첫 번째 선생님한테 한 실수. 학원에서 명함을 줬어. 내가 처음 보니까 명함을 줬더니 30분쯤 있다 명함을 갖고 일을 쓰시더라고. 상상도 못하는 예의지. 두 번째, 그냥 내가 이제 지쳐가고 있었어. 그래갖고 예예 하는데 지쳐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1시간쯤 됐는데 얘네 같은 기수에 한가영가 애가 있어. 얘는 선생님이 중2 때부터 가르친 아이거든. 근데 비밀 제자야. 얘는 왜 비밀 제자냐면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수강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얘가 2학년 때 와갖고 이렇게 3학년 때 냈어. 2학년 때 수강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왜 안 냈냐면 그때는 선생님이 뭐 호의 정신이 아니고 3학년 아이들 수업이 원래 있거든. 3학년 애들 수업이 있는데 2학년짜리가 와서 들으면 얼마나 듣겠니? 그래갖고 아이 와서 그냥 껴서 들으라고. 근데 엄청 착하고 열심히 해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금상까지 받았는데 얘가 중학교가 같은 학교야. 근데 1시간쯤부터 갑자기 얘 얘기가 나왔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씹는 거야 아이를. 씹지 말란 말이야.
왜 씹냐면 얘가 학교에서 영어가 200등 받기래. 얘가 연성중학교야. 규민아, 네 선배야. 연성중학교. 그래갖고 막 씹어대는 거야. 근데 얘는 갖고 얘는 못 갔잖아. 근데 수학과학은 월등해. 얘가. 그럼 영재학교가 그런 애들 뽑지 뭐 영어 잘하는 뽑는 외고 가지 그러면. 그랬더니 얘가 뭐 갔더니 뭐 200등도 바뀐데 아들이 막 그때부터 엄마 아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패드립 아니에요? 공무원 욕. 아니 패드립이 아니고 얘 욕을 하는 거야. 얘 엄마 엄청 착하시거든. 싫은 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야. 그래갖고 내가 정중하게 그냥 뭐 듣든 말든 모르겠다. 그리고 애들한테 빨리 내보내야지 하고 부탁을 했어. 사과부터 했어. 내가 지금부터 얘 나갈 때까지 싫다 그랬으니까 애들이 가장 세상에서 재미없는 수업을 해줄게.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힘과 운동에서 운동 제2법칙을 일주일 동안 수업하는 거야. 3번씩. F는 MA를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해줘. 얘 안 들어도 되는 거 다 들어주면서 얘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실증nak 느낄 거 아니야. 그랬더니 2주 동안 꾸역꾸역 다니대. 수강료도 안 내고. 낼 거면 미리 냈어야지. 그래갖고 결국에 내보냈어. 뿅. 그리고 애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수업을 해줬어. 빠르게. 원래 진도 계획이 있으니까 진도에 맞게. 그래서 수업을 시작해줬어. 근데 얼마 있다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 혹시 학생 수업 들어갈 반 있냐고. 인과가인데 이번에 신입생이라고. 근데 느낌이 쎄하잖아. 그때 이미 다 학원 정했을 때인데. 그래갖고 느낌이 쎄서 혹시 걔 연성중학교 3학년 누구 아니냐고 그랬더니 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반 다 찼습니다. 그래갖고 끊었어. 얼마 있다 이제 수학 선생님 있어. 친구. 전화 왔고 야 니네 과학고반 이번에 만들었니? 잘 돌아가고 있지. 혹시 수업 하나 넣어줄 수 있니? 그랬더니 또 쎄하잖아. 걔 연성중학교 3학년 누가 아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미 다녀갔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안 받고 있어. 이런 일 갖고 다신 전화하지 마라. 근데 얘네 11기에 선생님이 중1 때부터 가르친 애가 있어. 선생님 팬덤 우리 팬 애들. 그래갖고 중1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룹이 부평적 엄마들인데 이 엄마가 다른 애들을 모아갖고 반을 하나 해달라고 온 거야. 보통 이제 시작반 5명 이상부터 해갖고 5명이 온 거야. 근데 엄마들이 왔는데 4분만 오신 거야. 엄마가. 느낌이 쎄하잖아. 촉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혹시 얘 연성중학교 3학년 누구 어머니 아니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어머니들 죄송하지만 다 나가세요. 왜요? 수업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저는 그 엄마가 너무 싫어요. 아니 괜찮은 분신 같은데 왜 싫어요? 그래갖고 사연을 얘기해 줬어. 근데 아까 욕먹은 애도 다 엄마들이 다 친해. 다 친한 엄마들이었더니 그 엄마 그럴 리가 없는데 저한테는 그럴 리가 있으니까요. 다 나가세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나가서 상의하고 들어왔어. 그럼 걔 빼고 수업 시작해 주세요. 부족한 수강료는 애들이 올 때까지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수업을 시작했어. 근데 이 엄마가 수업 시작한 걸 알았네. 알고 나서 길바닥에서 테러 당했대. 1대4로 테러 당했다 아줌마들이. 근데 어머니 4분 중에 2분이 학교 선생님이시거든. 아마 너네도 가르쳤을지 모르겠다. 부평 쪽에 계셨거든. 옛날에 부평 서효중에 계셨었거든. 그래갖고 완전히 테러 당하셨더라고. 나중에 테러 당한 다음에 전화 오셔갖고 선생님이 왜 그런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학원 바로 앞에서 싸웠대.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욕먹었대. 근데 막 육두문자를 막 쓰시더래. 그러니까 동우야 잘 기억해도 선호 따위 이런 얘기 하지 마. 응? 당장에 선호가 시험 잘 봐서 1등인 걸 뭐. 그리고 선의에 경쟁을 해야지. 누구 깎아내리지 마.
선호도 잘하지만 내가 더 잘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동우가 욕먹는 거 있어. 동우가 요즘 핑계를 대거든. 무슨 핑계? 시험 못 봐놓고 요즘 수학만 해서 그래요. 요즘 화학만 했어요. 이런 핑계를 대니까 이거 봐 제가 공부 안 했어요. 이 핑계지. 다음에 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이 친구는 이래서 동우야 동근아 근데 요게 요즘 잦아. 혼나는 이유가 있지. 야, 맨 뒤에서 해도 눈치 깔 텐데. 응? 그건 선생님이 학원 회의 시간에 하는 짓이야, 이 자식아. 자, 그러면 왜 하는지 알아? 학원 회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럼 동근이는 뭐지 이거? 수업에 관심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게 점수로 말해주고 있잖아. 난 관심 많은데 왜 이러지? 넌 관심만 많고 노력을 안 하잖아. 노력해야죠. 그 정도 노력 갖고 잽도 안 될걸? 민욱이 노력 그렇게 해도 점수 안 좋잖아 요즘. 근데 어느 순간에 팍 튈 거야. 이 문제 풀 때 항상 선생님 주장하지만 답지 보면서 풀어. 답지 보는 거 나쁜 짓 아니야. 답지 보면서 풀어. 계속 풀어서 답지를 내 프리스타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처음에 물리 접근에 들어갈 때 되게 어려운 게 그거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야, 이건 도대체 어떤 식을 써야 돼? 이 문제는 뭐야? 라는 걱정부터 하거든. 답지 놓고 가볍게 시작해. 딱 봐갖고 내가 풀 수 있으면 풀어. 근데 막막할 때는 그거 갖고 시간 때우지 마. 시간 아까워. 답지를 전적으로 보고 베끼라는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어떻게 풀었을까 하고 보란 말이야. 이렇게 풀면 되네. 똑똑하네. 나도 흉내 내서 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돼 있단 말이야. 전에 얘기 안 했니? 인과학 기준으로 한 7기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인과학은 못 갔어. 못 갔는데 진짜 못하는 아이가 와갖고 잘하는 애들 틈바구니에서 튀기 시작했단 말이야. 뭘로? 숙제를 열심히 한 것 같고. 니네 이거 단원 숙제 선생님이 걷지도 않고 안 하니까 안 걷는 거야. 근데 단원 숙제를 걔는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해왔어.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문제를 손으로 적으라 그랬거든. 수학 숙제를 하도 많이 줘갖고 이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문제도 적어서 내. 그때 숙제 안 내면 처음엔 때렸어. 안 내면 하라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써줬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첨삭을 다 했어. 그래서 12시에서 1시까지 수업을 하러 간 거야. 저녁 때 수업 있는데 첨삭해 주려고. 근데 얘가 그거를 노력을 해갖고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 안 차. 왜? 하이탑 답지도 틀린 게 있거든. 틀린 걸 똑같이 틀리게 풀었어. 지난번에 그 문제처럼. 상대 속도 쓰면 안 되거든. 그게 우연히 맞은 거야. 그렇게 써서 풀면 안 돼. 근데 이 애가 그것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풀더라. 처음엔 웃겼지. 그래갖고 거기에다 빨간 걸로 다 체크해줬어. 이거는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 돼. 답지가 틀린 거야. 근데 그 노력이 한 3개월, 4개월 지속되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었어. 그 해에 인천시에서 최우수 받은 애보다 학교에서 시험을 더 잘 봤어. 계속했다면 굉장히 발전이 컸을 것 같은데 못했지. 흉내 내다 보면 엄청 잘하게 돼. 막연하게 그냥 딴짓하지 말고 어려워. 어렵긴 뭘 어려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물리인데. 자꾸 하다 보면 엄청나게 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 두고 공부하세요. 흉내 내는 거 나쁜 짓 아니야. 흉내 내라고 답지까지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자. 노력해볼게요. 뭐? 조금 더 노력해볼게요. 연태까지 안 했잖아. 1시간씩 물리 풀 사람인데 물리 1시간씩. 지난번에 선생님 면학실 들어갔을 때
뭐야 이게 슈필라운 갔을 때 물리 문제 풀고 있던 사람이 누구지? 동우하고 또 있었는데 한 명 더. 주한이 둘이 발전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 자기 모먼트들은 자기장과 나란하게 배열하게 돼. 배열하게 되면서 이 구분되는 영역이 거의 어떻게 되니? 사라지겠지.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자성을 갖게 돼서 N극이 되고 S극이 되는 현상을 갖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기 유도. 자, 이때 나타나는 이 구역을 우리는 뭐라고? 자기 구역이라고 해. 자기 구역이라고 한다. 이해해요? 자, 이때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강자성 같은 녀석에는 이 배열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바늘에 자석으로 문지르게 되면 바늘도 자석이 되지. 상당히 오랫동안 자석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선생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집에 있는 바늘을 자석으로 문질렀어. 된다고 그래갖고 확인해 보려고. 됐어. 되는구나 하고 바늘 쌈지에 다시 넣어놨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른 자석과 사이좋게 지내더라. 지네끼리 다 붙어 있는 거야. 잘.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단충가가 떨어져갖고 꼬매려고 바늘을 딱 찾았는데 진짜 사이좋게 다 뭉쳐 있는 거야. 주변의 녀석까지 다 자화시켜 버렸어. 자석은 여러분들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래? NS 이렇게 보관하라고 하지. 그런 형태로 다 자화돼 버리니까 바늘 전체가 대박이지. 그래갖고 자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는구나. 지금도 집에 어디 있을라나? 어머니 집 가면? 찾으면 뭉쳐있을 거야. 아직도 걔네는. 응? 자, 그래서 이게 자기구역이라고 한다. 이해해요? 만약에 이 배열이 약하게 되는 아이가 있어. 배열이 약하게 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외부 자기장 없애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그런 물질은 상자성이라고 해. 근데 웃긴 놈도 있다. 어떤 놈? 이 외부 자기장을 대면요 반대 방향으로 N극을 형성시켜줘. 걔는 이름이 뭘까? 반자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물질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인력과 척력이 있대요. 이건 설명 안 해줘도 되겠지. 인력은 다른 종류의 극끼리 당기는 힘, 척력은 같은 종류의 극끼리 밀어내는 힘이야. 자, 여기에 세 번째 아이가 자기력에 관한 쿨롱 법칙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사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이 식을 정확히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니? 얘는 자하라는 존재를 가정한 거야. 자하라는 게 뭐야? 전하와 똑같아. 자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기본 입자를 자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자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정확히 쓸 수가 없어. 근사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N극과 S극은 항상 붙어있는 쌍극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요즘 최근에 물리학에서 이 자화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많아. 그 노력이 만약에 결실을 맺는다면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꼴의 형태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확히. 하지만 이거는
이 책이 너무 오버한 것이다. 밝혀지질 않은 걸 이렇게 써버렸다는 게 너무 오버된 거지. 그래서 얘는 패스를 할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자기 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런 건 맞아. 자석과 자석이 있는데 거리가 2배가 되면 자기력은 얼마로? 4분의 1로 주는 건 맞아. 근데 그 크기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 M1, M2라고 하는 걸 일종의 자하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량이라고 썼는데 자하에 갖는 자기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옳지는 않아. 자,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기장은 B라고 쓰는데 원래 벡터야.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력이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 선수라고 한다. 자기력 선수라고 한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선속 밀도. 옛날에는 자기력 선속 밀도라고 썼거든. 단위 면적을 지난 자기력선의 수라 이걸 자기력 선속 밀도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 선속 밀도라고 씁니다. 얘는 똑같이 줄여서 자속 밀도라고 해. 자, 이 자기장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얘는 T하고 뭐라고 불러? 테슬라라고 해. 테슬라. 자, 이때 1테슬라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1웨버. W 대문자 써야 돼. 1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해. 이 사실로 보아 자기력 선속에 관한 단위가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 있구나. 오케이? 또 아주 작은 단위로 가우스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 얘는 10,000분의 1 테슬라가 돼버려. 10,000분의 1 테슬라. 가우스가 엄청나게 큰 값이거든요. 인간이 만드는 자기장 중에 가장 큰 게 MRI에서 나와. 자기 공명장치라는 게 있었지. MRI라는 장치에서 나오는데 이 MRI가 갖는 자기장이 2테슬라? 진짜 세야 4테슬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쇠붙이 같은 거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책상이 날라와서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자기장을 갖고 있다면 책상이 날라와서 나한테 붙을 정도? 날라옵니다. 그래갖고 그 정도의 자기장 세기를 갖는다라고 해요. 지구 자기장은 0.수 테슬라야. 미안해. 0.수 가우스야. 0.수요? 바보 아니야? 0.수 가우스. 내가 그 이유는 수일내로 알려줄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은 자기장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0.대라는 건가? 0.x 아니야? 0.몇 가우스라는 거죠?